이제 대선이 3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시시각각 변하는 대선 현장 상황 전해드리는 대선 상황실 시작합니다. 어제 20대 대선의 첫 사자 TV 토론이 있었습니다. 기다렸던 토론인 만큼 오늘 대선 상황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토론 뒷얘기로 꾸려봅니다. 네, 역대 두 번째 시청률, 토론 시청률은 지상파 3사 합계 39%로 집계됐습니다. 1997년 이후 2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. TV 토론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된 15대 대선 때 처음 법으로 의무화됐는데 당시 첫 토론 시청률이 55.7%, 역대 최고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. 그리고선 시청률은 쭉 하락세를 보였는데요. 이 TV를 보는 사람이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줄어들었고 또 유튜브로 토론회를 본 사람도 상당했다는 걸 고려하면 39%는 엄청난 시청률입니다. 그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컸다는 뜻이겠죠. 토론 직후 후보들은 시간이 부족해서 아쉬웠다는 소감 남겼습니다. 우리가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절대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내가 뭐 이렇게 좀 질문하려고 그 종이에다 좀 써가지고 갔는데 진짜 5%도 못 물어봤네. 안철수, 심상정 두 후보는 지난 대선에 이어 두 번째 본선 토론회를 치르고 있습니다. 그래서인지 탐색전 정도였다. 이런 좀 더 여유 있는 총평을 내놨습니다. 서로 제일 높은 수준의 어떤 무기들을 안 꺼내놓은 것 같습니다. 5년 전보다는 좀 토론이 막무가내인 것 같습니다. 네, 후보들 모두 다음 토론을 벼르고 있네요. 재수생이라 좀 더 노련하게 안철수 후보는 4명 후보의 연금 개혁 동의를 얻어내는 성과를 냈고 또 심상정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겐 김건희 씨 미투 발언에 대한 사과를, 이재명 후보에겐 중대재해법 적용 범위를 5인 미만 사업자까지 확대하자는 공감대를 끌어냈습니다. 어제 윤석열 후보에겐 유난히 퀴즈식 질문이 몰렸던 토론이었습니다. 여러 후보가 그를 시험에 들게 했습니다. 이 아리백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? 아리백이 뭐죠? EU 텍소노미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가 논의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전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냐고요. 아니 EU 뭐란 거 저는 막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. 그러면 제가 설명. 혹시 윤 후보님께서 청약 점수 만점이 몇 점인지 아십니까? 40점으로 알고 있습니다. 예, 84점인데요. 84점에. 예. 네, 여기서 잠깐 RE100은 기업이 쓰는 전기를 100% 재생에너지로 충당하자는 캠페인입니다. 2014년 영국 비영리 단체가 RE100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시작했고 지금은 애플, 구글, BMW 같은 굴지의 기업이 가입한 상태입니다. 이 애플에 납품하려면 재생에너지만 써서 부품을 만들라는 건데 수출 중심인 국내 기업의 매출을 좌우할 수 있는 이슈입니다. 또 EU 텍소노미는 EU가 어떤 에너지원이 친환경적인지 아닌지 정하는 기준입니다. 텍소노미는 텍스, 그러니까 세금과는 관련이 없고 분류 체계라는 뜻입니다. 그리스어를 조합한 말이라고 합니다. 지난해 말 나온 초안에는 원자력 발전이 친환경 에너지에 포함돼 있어서 EU 국가 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. 이 친환경과 관련해선 EU 기준이 가장 앞서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만들고 있는 K 텍소노미에도 원전이 포함돼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전 세계의 이런 기류에 대한민국은 어떻게 대응할지를 물은 건데 여기에 이재명 후보의 토론 전략이 있습니다. 전문 용어를 적극 사용하면서 자신은 준비된 후보, 상대방은 준비 안 된 후보로 대비 효과를 불러오겠다는 전략입니다. 이 민주당에선 다른 건 몰라도 RE100을 모른 건 충격이라는 비판이 잇따른 가운데 제3지대에서는 이런 평이 나왔습니다. 네,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일침입니다. RE100 그리고 EU 텍소노미는 물론 탈탄소라는 개념은 하루바삐 살아가는 수천만 국민에겐 낯설고 어려운 개념일 수밖에 없다. 또 RE100에 어떻게 대응하겠느냐고 앞뒤 없이 물은 건 토론을 보는 다수 유권자에게 무례한 질문이었다. 네, 윤 후보는 대장동 의혹과 보수 정당이 비중을 높게 두는 안보 이슈에 화력을 집중하는 전략을 썼습니다. 이 부동산 주제 토론 시간의 대부분을 대장동에 할애했지만 이 질문도 답변도 새로울 것 없는 반복이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룹니다. 공방은 토론이 끝나고 장 외에서도 이어졌습니다. 그 업자를 도와준
사람과 세력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죠. 어쨌든 집을 사줬다는 거 아닙니까? 아니 20억에 내놓은 집 1억 깎아갖고 19억에 판 게 무슨 비리입니까? 그게 대장동하고 관계가 있습니까? 우리 국민들께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모르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이 전환 시대에 국가 경제를 설계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걸 모른다는 건 저는 상상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. 뭐 대통령이 될 사람이 무슨 리백이나 이런 거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앞으로도 좀 어려운 거 있으면은 좀 설명을 해가면서 좀 해주는 게 예의가 아닌가 싶습니다. 네. 각 당은 서로 우리가 잘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지만 뚜렷한 승자는 없다는 총평이 지배적입니다. 인상적인 한방도 치명적인 실수도 없었다는 겁니다. 이 좋아요도 싫어요도 아닌 이 중간쯤에서 유권자들이 방향을 정하려면 더 많은 토론회가 필요하다는 건 분명해졌습니다. 지금까지 대선 상황실이었습니다.